곽양은 신조대엽이 어릴 때부터 자기 집안과 잘 아는 사이라는 말에 곽부에게 매달리며 캐묻기 시작했다. 언니, 신조엽이란 분이 정말 우리 도화도에서 살았나요? 그런데 왜 어머니 아버지는 그분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거죠? 부모님이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일이 어디 그것뿐이겠니? 사실 양과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곽정은 이성을 잃는 듯 했다. 양과의 팔이 잘린 것이나 소용녀가 중독된 게 모두 곽부의 경솔한 행동 탓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딸이 어른이 되어 시집을 갔는데도 곽정은 딸과 사위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호되게 꾸짖곤 했다. 그 때문에 집안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양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 곽양과 곽파로가 양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건 당연했다. 어릴 때 도화도에서 함께 살았다면 우리 집안과도 교분이 두텁다는 얘기인데 왜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을까? 아무튼 언니, 9월 15일에 양양에서 열리는 영웅대연에는 그분도 오시겠네요. 성격이 괴상하다고 말했잖니. 거만하기는 또 얼마나 거만한데. 10중 8구는 참석하지 않을 거야. 곽양은 양과가 영웅대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자 실망하여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때 한 우렁찬 음성이 대화 속에 끼어들었다. 영웅대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영웅이 아니고 진정한 영웅오걸이라고 해도 모두 영웅대연에 참석하는 건 아닐 것이오. 방구석에서 웅크리며 자고 있던 그 남자였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낭자께서 신조엽을 만나보고 싶다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밤 낭자를 그분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리죠. 그 사내의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귀가 다 먹먹해질 지경이었다. 모두들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는데 그의 용모를 보고서는 더욱 놀랐다. 사척 정도의 작은 키에 비쩍 마른 몸, 엄청나게 큰 머리, 손발은 또 일반 사람보다 훨씬 길었다. 저렇게 큰 머리와 긴 손발이라면 일반인의 몸에 달려있다고 해도 매우 이상하게 보일 터인데 유난히 작은 난쟁이 같은 사람에게 붙어있으니 더더욱 괴상하게 보였다. 키 작고 머리 큰 남자의 말에 곽양은 뛸 듯이 기뻐했다. 신조엽이 있는 곳을 알고 있군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평소 신조엽과 아는 사이도 아니니 불쑥 찾아가면 실례가 되지 않을까요? 신조엽이 만나려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오. 그렇다면 더욱 가야겠군요. 좋아요, 아저씨 얼굴을 봐서 절 만나줄지도 모르겠네요. 곽양은 신이 나서 싱글벙글 미소를 지었다. 곽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키 작고 머리 큰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냉랭한 어조로 물었다. 실례지만 조남이 어찌 되시는지요?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나는 이름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오. 천하에 나같이 외모가 괴상한 사람이 또 있겠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면 돌아가서 당신 부모님께 물어보시오. 당신 부모님께서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분인지라 내 평소 존경해왔으니 오늘 세 분을 만난 것도 영광으로 생각하겠소. 그리고 당신은 밝고 심성이 고운 데다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까지 사주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말한 것이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바람에 실려 들릴 듯 말 듯한 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 같기도 했다. 서산 1굴기 10 가운데 9이 도착했구나. 그런데 대두기는 아직 오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이냐? 매우 음산한 목소리였다. 소리는 끊어질 듯 힘없이 이어졌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키 작고 머리 큰 남자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외치며 일어섰다. 아차, 지금 갑니다. 그 말과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나며 방 안이 어두워졌다. 다시 불꽃이 살아나 밝아졌을 때는 대문에 구멍이 뚫려 있을 뿐 키 작고 머리 큰 사내의 종적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놀라 그가 뚫고 나간 문을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문에는 사람 형태 그대로 구멍이 나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곽파로가 말했다. 큰 누나, 난쟁이가 무공이 대단한가 봐요. 곽부는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무림의 고수를 많이 만나보았지만 키 작고 머리 큰 사내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행동은 거만한 그녀조차 놀랄만했다. 아버지의 은사이신 강남 7개 어르신 중에도 키가 작은 분이 계셨어. 키가 작다고 함부로 난쟁이라고 부르다가 아버지가 아시기라도 하면 크게 꾸중하실라. 정중하게 선배님이라 불러야지.
곽정은 항상 강남 7괴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맹인이나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을 보면 더욱 예를 갖추어 대하곤 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다. 곽파로가 막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휙 하는 소리가 나더니 키 작고 머리 큰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뚫린 문 사이로 매서운 바람과 함께 눈발이 불어닥쳤다. 그 기세에 모닥불의 불꽃이 미친 듯 흔들렸다. 곽부는 혹여 사내가 동생들을 해칠까봐 곽양과 곽파로의 앞을 막아섰다. 그 사내는 곽부의 허리 옆으로 머리를 내밀고 곽양을 향해 말했다. 낭자 신조엽을 만나고 싶다면 나와 같이 갑시다. 좋아요 언니 파로 우리 같이 가요. 신조엽이 뭐 대단하다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단 말이냐? 너도 가지 마. 게다가 이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 이 아저씨는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예요. 가기 싫으면 나만 잠깐 갔다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신조엽을 안다던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곽양을 말렸다. 낭자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자는 서산 일굴기 중 한 명이에요. 키 작고 머리 큰 사내가 희죽 웃으며 말했다. 서산 일굴기를 아느냐? 낭자께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네가 나서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는 말을 하면서 번개같이 손을 뻗어 신조엽을 안다던 남자에게 일장을 날렸다. 그러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뒤로 날아가 벽에 부딪히며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고 곽부가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어리고 무지에 따라간다고 했지만 날도 어두운데 어딜 따라가겠습니까? 그러고는 곽양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어딜 간다는 거야? 너 얌전히 있어. 바로 그때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서산 일굴기 10 가운데 9이 도착했는데 대두기는 왜 지금까지 오지 않느냐? 걱정이 되는구나. 이 음성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바로 곁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이번에는 동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가 또 서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그 음성이 어찌나 기괴하고 음산한지 소름이 오싹 끼쳤다. 오늘 아무리 무서운 요괴를 만나게 된다 해도 반드시 신조엽을 보고 말 테야. 곽양은 이미 마음을 굳힌 뒤인지라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아저씨, 어서 절 데려가 주세요. 곽양은 양발에 힘을 주며 몸을 솟구쳐 그 사내가 뚫어놓은 대문의 구멍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안 돼. 가면 안 돼. 곽부가 급히 소리치며 팔을 뻗었지만 미처 잡지 못했다. 곽부는 대문을 지나 밖으로 나가 동생의 뒤를 쫓으려 했다. 그러나 막 대문을 지나려는 순간 곽부를 향해 대두기의 일장이 날아들었다. 곽부도 즉시 일장을 뻗어 대두기의 공격을 맞받아쳤다. 두 고수의 일장이 충돌하며 파공음과 함께 기파가 사방으로 퍼졌다. 곽부가 충격을 흘리기 위해 뒤로 급히 물러서는 사이 대두기와 곽양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매서운 북풍이 눈보라와 함께 불어닥쳤다. 곽부가 동생을 부르며 밖으로 나갔지만 웃음소리만 멀리서 들릴 뿐 곽양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대두기는 곽양의 손목을 잡아 끌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대두기는 마치 개구리처럼 팔딱팔딱 뛰면서 전진하는데 한 번 뛸 때마다 그 거리가 상당히 넓었다. 곽양은 대두기에게 잡힌 손목이 너무나 아팠다. 그러나 대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곽양이었기에 결코 두렵지는 않았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곽정과 황용에게서 직접 무공을 배웠기 때문에 무공의 기초가 매우 튼튼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대두기가 뛸 때마다 자신도 따라 뛸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대두기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뛰었을까? 숲속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다. 대두기, 어째서 이렇게 늦었지? 하하하. 예쁜 여자아이를 데려왔군. 이 아이는 곽정과 황용의 딸이야. 신조엽을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지. 곽정과 황용의 딸이라고? 대단한 아가씨군. 그때 산모퉁이에서 누군가가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곧 삼경이다. 어서 출발하자. 그 말과 함께 말발굽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오더니 하얀 눈 위에 말을 탄 사람들이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여러 필의 말 중 9필만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중 2사람은 여자였는데 한 명은 나이든 노파였고
다른 한 명은 붉은 옷을 걸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흰 눈과 대조되어 매우 눈에 띄었다. 나머지 7사람의 얼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대두기가 가까이 다가가더니 말 2피를 끌고 와서 한 마리의 고삐를 곽양에게 건네주고는 자신도 말 위에 올랐다. 가자. 호령이 떨어지자 수십 필의 말이 서북 쪽을 향해 달려갔다. 조금 전에 서산 일굴기가 어쩌고 하더니 바로 저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보군. 신조엽을 안다는 아저씨가 나돌아가지 않는 게 좋다고 했을 때 그 아저씨를 때려 기절하게 만든 걸 보면 이들이 포악하긴 포악한가 봐. 어쨌든 신조엽에게 데려다 준다고 했으니 날 속이지는 않겠지. 신조엽과 아는 사이라면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이들은 순식간에 10여 리를 달렸다. 맨 앞에 선 사람이 소리를 지르자 수십 필의 말이 일제히 멈췄다. 맨 앞에 선 사람이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가더니 말머리를 돌렸다. 그의 생김새를 처음 본 곽양은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그 남자 역시 키가 매우 작아서 말등에 앉은 상반신이 이척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수염은 앉은 키보다도 더 길게 자라 말의 배 밑에까지 늘어져 있었다. 얼굴은 쭈글쭈글 주름이 졌는데 거기에 잔뜩 인상까지 쓰고 있었다. 이제 목적지인 도마편까지는 30리도 남지 않았다. 강호 사람들이 모두 신조엽이 무공이 대단하다 하니 우리도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괜히 무턱대고 덤볐다가 서산 일굴기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나이든 여자가 말했다. 대형의 분부를 따르지요. 긴 수염의 남자가 말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공격할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덤빌까요? 이들의 대화를 듣던 곽양은 깜짝 놀랐다. 아뿔싸. 이들은 신조엽의 적들이었구나. 나이든 여자가 말했다. 신조엽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칠제, 네가 말해보아라. 건장한 사내가 대답했다. 본 적이 있기는 한데 무공을 겨룬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정파는 아닌 듯 싶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말했다. 칠영, 어쩌다 신조엽과 원한을 맺게 된 거예요? 이제 좀 속 시원하게 말해보세요. 조금 후면 그와 무공을 겨룰 텐데 이유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대충 얼버무리며 시원스럽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건장한 사내가 화를 내며 대답했다. 서산 일굴기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그자가 도전해 오는데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키가 크고 비쩍 마른 사람이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피한다고 말했느냐? 구매가 묻지 않았다면 내가 물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와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데 왜 그가 우릴 산서로 쫓아내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이다. 그 말에 건장한 사내가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던지며 소리쳤다. 그놈이 내 귀를 잘랐습니다. 이 원수를 갚지 않고 어찌 사내대장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달빛 아래 자세히 보니 과연 양쪽 귀가 잘려나가 얼굴 양쪽이 밋밋했다. 나머지 9명은 그걸 보고 신조엽을 저주하면서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신조엽이 왜 형의 귀를 잘랐죠? 무슨 잘못을 하신 거예요? 또 양갓집 교수를 희롱했군요. 그렇죠.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있는 듯한 사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설사 칠영이 정말 여자를 희롱했다고 해도 신조엽이 간섭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내의 얼굴은 매우 특이했다. 화를 내고 있는데도 얼굴은 여전히 웃는 표정이었다. 곽양은 사내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은 살짝 내려가 있었고 입술은 끝부분이 살짝 치켜 올라가 있었다. 매우 슬프게 울 때도 언뜻 보면 웃는 것처럼 보일 얼굴이었다. 칠영이라는 건장한 사내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제놈이 뭔데 내 일에 함부로 간섭한단 말이냐? 가만히 듣고 있던 곽양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건 아저씨가 잘못한 거죠. 그 말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곽양을 바라보았다. 모두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건장한 사내는 화를 버럭 내며 말했다. 이런 어린 것까지 나를 무시하는군. 오형, 대체 이 꼬마는 왜 데려온 것이오? 대두기가 말했다. 아주 착한 낭자야. 내게 술과 고기도 사주었지. 신조엽을 만나고 싶다기에 데려왔어. 다른 건 나도 몰라. 그렇다면 손을 좀 봐줘도 되겠군. 건장한 사내는 허공에 대고 채찍을 두어 번 휘두르더니 곽양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그러자 곽양도 채찍을 휘둘러 막았다. 두 개의 채찍이 허공에서 만나 한데 감겼다. 사내가 채찍을 휙 당기자 곽양은 버티지 못하고 손을 놓았다. 곽양의 채찍을 빼앗은 사내는 또다시 채찍을 휘두르려 했다. 그때 수염이 긴 노인이 사내를 말렸다. 아우, 시간이 많이 늦었네. 어린애랑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 그 말에 사내는 채찍을 거두어들였다. 수염이 긴 노인이 곽양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어린 것이 겁도 없구나. 서산 일굴기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곽정과 황용의 명성이 아무리 높다 해도 우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러니 한 번만 더 입을 함부로 놀리면 그땐 네 목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건장한 사내가 말을 이었다. 귀가 잘린 난 그놈에게 말했소. 죽일 테면 빨리 죽여라. 그러나 날 죽이면 서산 일굴기가 네 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요. 그랬더니 그놈이 서산 일굴기라고. 좋다, 오늘은 일단 널 죽이지 않겠다. 서산 일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좀 봐야겠다. 이달 말 도마평에서 기다릴 테니 나머지 9을 모두 데리고 오너라. 만약 용기가 없어 오지 않을 거라면 너희는 모두 이곳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직접 너희를 찾아 산서로 쫓아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얘기를 듣고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한참이 지나자 노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무기를 쓰든가? 무공은 어느 문파의 것이었지? 팔이 하나뿐이라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무공은 글쎄 아무리 보아도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대형 무기도 없이 한쪽 팔로 칠제를 제압한 걸 보면 무공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수로 밀어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수염이 긴 노인이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신조엽의 명성은 무시할 수 없다. 최근 10여 년 사이 그의 손에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틀림없이 무공이 뛰어날 것이다. 오늘 밤의 결전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와 이제가 정면에서 공격하고 삼제와 사제가 옆에서 그의 하반신을 공격하도록 해라. 오제와 육제는 뒤에서 공격하고 칠제와 팔제는 바깥쪽에서 긴 무기로 공격해 그의 정신을 교란해라. 구매는 상황을 봐서 암기를 바라고 십제도 적당한 때에 독가루를 발사해라. 우리 10사람이 서산 일굴기로 연을 맺은 후 10사람이 함께 적을 맞아 싸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밤 만약 그놈을 죽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이름만 귀신이 아니라 진짜 귀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거라. 그러자 대두기가 말했다. 대형 10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한 사실이 강호에 알려지면 설사 이긴다 해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됩니다. 대두기의 말에 노파가 말했다. 신조엽을 죽이고 이 어린 계집을 없애버리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말을 마친 노파가 팔을 살짝 휘둘렀다. 그러자 대두기가 황급히 곽양의 앞을 막아서며 소매를 휘둘러 노파가 던진 암기를 받아냈다. 선의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해치지 마세요. 그러곤 곽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낭자, 오늘 밤에 보고 들은 일은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곽양은 갑작스러운 살수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이 아저씨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야. 어쩜 저리 잔인할까? 절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요? 대두기가 웃으며 말했다. 신조엽이 강호에서 활동한 지 10여 년이 넘었지만 아직 누구와 함께 싸웠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소. 그는 수리 한 마리와 항상 같이 다닌다고 했으니 그 수리가 도와주지 않겠소? 말을 마친 대두기는 떠날 채비를 하며 소리쳤다. 자, 이제 그만 갑시다. 그 말에 모두들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대두기가 곽양에게 말했다. 싸움이 시작되면 내 곁을 떠나지 마시오. 곽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두기는 자기 형제들이 잔인하고 독한 사람들인 걸 잘 알았기에 행여나 누군가 몰래 곽양을 해칠까봐 염려했다. 곽양은 그들과 함께 말을 달리는 게 은근히 두려웠다. 과연 신조대엽이 이들을 당해낼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다. 그때 앞쪽 어둑어둑한 숲속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말들이 놀라 소리를 내며 앞발을 치켜들고 멈췄다. 어떤 말은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어떤 말은 몸을 돌려 도망가려 했다. 마르고 키 큰 사내가 채찍을 휘두르며 숲속으로 달려들어갔다.
늙은 여자가 소리쳤다. 못난 놈들. 밤고양이에게 먹힐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서산 일굴기는 뒷걸음질 치는 말들을 몰아 숲속으로 들어갔다. 수십 장을 달리자 앞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놈들이 겁도 없이 한밤중에 만수산장을 침범하느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